네, 안녕하세요. 정한익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 병동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교육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강당에서 그냥 교육 형식으로 할까 했는데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또 못 듣고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이제 매번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기로 하였고, 저희 병원에서 지금 병동에서 환자분의 가장 가까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병동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형외과 환자를 볼 때 수술 전과 후에 병동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오더창에다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상지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하지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신경학적인 이상이나 아니면 혈력학적인 이상 소견을 수술 전과 후에 꼭 체크해서 차팅을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이것들을 측정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책임이 강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환자가 30명, 40명이 넘어가다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자세히 못 봐서 놓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급실에서부터 그리고 병동 선생님들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트리플 체킹이 된다 그러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나 혈액학적 이상소견을 수술 전에 확인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더 이발리에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수술의 플랜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조건도 될 수가 있고, 또한 법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분의 신경학적, 혈액학적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 후에 역시 더욱 중요하겠죠. 수술 후에는 수술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신경학적이나 혈력학적 손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만약에 수술 직후에 마취가 풀리자마자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환자분이 병원에서 계시면서 추가적으로 스플린트나 이런 고정장치 때문에 눌려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검사 그리고 혈력학적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형외과 수술은 크게 상지와 하지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과 혈관은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부터 중심부부터 원위부, 말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근위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말초까지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 후에 말초, 손과 발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지와 같은 경우는 어깨 수술이 될 수 있고 팔꿈치 수술이 될 수 있고 손목, 손가락 수술 다 마찬가지고요. 우선 신경학적 검사 같은 경우는 크게 운동 검사와 감각 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론적인 걸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상지를 지배하는 신경은 아시다시피 라디얼 너브, 메디안 너브, 얼나 너브가 크게 있죠. 그 중에 운동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는 손목을 올리고 손가락을 피는 이러한 동작은 라디얼 너브, 반대로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은 메디안 너브, 그리고 손가락을 모았다 폈다 하는 것을 얼나 너브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달라는 것들이, 이제 라디얼 너브를 보기 위해서는 손목이 위로 올라가는지, 손가락이 펴지는지, 썸업이 되는지를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우선은 손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손가락을 피는 것도 중요한데, 자, 손가락이 안 펴지더라도 구부리는 것만 되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마비가 된 사람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손가락을 피는 거 볼 때는 손목을 약간 신전한 상태에서 손가락이 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라디얼 너브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썸업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썸이 업이 정말 이 정도로 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은 이게 라디얼 너브에서 PIN 나눠져 가지고 지배하는 근육 부분이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도 썸업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메디안 너브는 제가 OK 사인을 확인해달라고 하죠. 물론 손가락이 구부려지고 손목이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OK 사인이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OK 사인에서 봐야 되는 것은 OK 사인을 할 때 이 DIP 조인트와 썸의 IP 조인트가 이렇게 플렉션이 잘 돼서
동그란 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메디안 너브를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먹을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나 너브인데, 얼나 너브는 사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는 없어서 제가 감도 차팅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 오므렸다 폈다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두 번째 손가락 위로 세 번째가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안 너브를 위해서는 썸업, 그리고 메디안 너브를 위해서는 OK 사인이나 주먹 쥘 수 있는지, 그리고 얼나 너브 위해서는 오므렸다 폈다가 되는지 운동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핑거 익스텐션을 볼 때는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손목을 약간 잡고 펴지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신경학적 검사를 측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측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반대쪽과 비교해서 항상 측정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감각 검사입니다. 피부의 너브 이너베이션이 이렇게 되는데요. 손등 쪽은 라디알 너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부 이제 얼나 너브, 손 바닥 쪽은 메디안 너브 이렇게 나눠지는데, 손등과 손가락 끝에 5개의 손가락에 전부 다 감각이 있는지, 그것을 손 바닥과 손등 쪽을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 손가락이면 수술한 손가락과 다른 정상 손가락이 비슷한 느낌으로 감각이 느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경이 마비가 돼도 눈으로 보면서 만지면은 만지는 느낌은 난다고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5개 손가락뿐만 아니라 10개 손가락이 다 모두 같은 감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지인데요. 고관절 수술, 무릎 수술, 발목 수술, 발가락 수술을 했을 때 측정해야 되는 것들이고, 먼저 역시 운동신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로 가는 신경은 크게 사이아틱 너브에서 무릎 쪽에서 이제 커먼 페로니얼 너브랑 티비아 너브랑 나눠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먼 페로니얼 너브, 페로니얼 너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페로니얼 너브를 보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이 올리는 게 되는지, 그리고 앵클 도시플렉션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엄지를 올릴 때도 역시 중력보다 더 강하게 풀로 올라갈 수 있는지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레이드 4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항을 이기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제 앵클 도시플렉션입니다. 도시플렉션이 되는지를 볼 때 우리가 발목을 올바른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페로니얼 너브 파시가 왔을 때는 요건 됩니다. 요 정도는 돼요. 이벌전하면서 도시플렉션이 되는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앵클 도시플렉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환자분을 볼 때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게 빨리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플렉션이 된다고 이 페로니얼 너브 팔씨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페로니얼 너브 팔씨이기 때문에, 앵클 도시플렉션은 정면으로 이게 다 발목이 건축처럼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티비안 너브를 보기 위해서는 발가락들이 구부러지고 발목을 아래 내리는 플란트 플렉션이 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웹 스페이스를 빼고는 슈퍼피셜 페로니얼 너브, 그리고 첫 번째 웹 스페이스는 디페로니얼 너브 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5개 발가락 그리고 발등 발바닥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과 마찬가지로 다 10개 발가락을 확인을 해서 건축과 차이가 전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 중에서도 우선 발등 감각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페로니얼 너브인데, 무릎이든 발목 수술이든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증 때문에 ROM이 잘 안되는, 측정이 좀 불가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발등 감각을 자세히 측정을 해서 이 페로니얼 너브 파시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페로니얼 너브 파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플린트를 이제 롱렉을 하거나 실린더 스플린트를 하거나 어쨌든 무릎 뒤쪽으로 지나가는 스플린트를 했을 때, 이게 환자분들이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뻗고 있으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잘 없습니다. 보통 약간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무릎도 역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눕게 됩니다. 페로니얼 너브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 피뷸라 넥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스플린트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눌러서 계속 있게 되면은 너브 파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것은, 페로니얼 너브 팔씨가 수술 후에 한참 있다 생기는 경우, 말 그대로 눌려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며칠 있다 혹은 몇 주 있다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생겼을 때 돌아오는 확률이 높지 않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페로니아노 팔씨는 앵클 도시플렉션과 EPH가 안 되는 풋드랍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 슬리퍼가 계속 벗겨지면서 보행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이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의 삶에 기능적인 영향을 끼치는 팔씨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은 자주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동이 제가 봐도 요즘 환자도 많고 또 통합간병 시스템이라서 하셔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고된 근무 환경이란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제가 측정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잘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건의사항이나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을 아니면 이제 병동에서 환자를 보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